비라님 전문적 학습 공동체. 오늘 정지야 소설, 장편소설 아버지 해방일지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강사 모셔서 독서 토론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나 신청인데 5개 이상? 안녕하세요. 5개 이상 해주세요. 그 하나만. 안녕하세요. 이렇게 맞나? 자리가? 바쁘신 일정에 책까지 읽고 반갑습니다. 사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이럴 거네. 음악 선생님 안 오실 건데요? 음악 선생님 안 네네네. 왜요? 못 하신다 그랬어요. 전학공 자체를 빠져야 될 일이 생겨서. 오늘 9월 6일이죠. 그러세요? 한 말씀 더 앉으세요. 선생님 지금 다니셨었고요. 저거는? 맞아요. 자꾸 빠지게 되면 우리 한 번만 하루만 빠지면 이게 인정이 안 되거든요. 하루 이상 빠지면. 그래요? 네, 하루에 2시간씩 하는 거기 때문에. 과학 선생님 계신데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지금. 한송이 선생님도 지금 병가 중이시고. 동가 선생님은 이제 알았나요? 요번부터 빠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안 오지 않았어요? 네. 지난주부터 빠졌어요. 매주 참여하시는 거예요? 진행하고 계시는 2주에 한 번. 2주에 한 번씩? 네. 책상 하나 뺄까요?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두 분 더 오셨다고 하니까 힘들게 지금 스스로. 여기서. 책을 읽고 외부 강사가 오거나 이런 일은 없었던 거죠? 자체 이렇게. 네,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서는 처음이에요. 원정희 선생님만 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지금 전화했거든요. 종류수는 아닌데요? 종주쌤이랑 같이. 조홍주 선생님? 선생님 안 오고. 선생님이 챙겨주시네요. 제가 감사하네요. 이선 선생님이 아주 열심히. 저는 다 읽었는데 그냥 한 번에 쭉 읽어도 좋을 만한 책인 것 같은데 그냥 다른 책들 읽고 막 이러면서 하루에 한 장 뭐 어떤 때는 막 쭉 읽어서 몇 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그냥 며칠에 거쳐서 읽었어요. 꼼꼼히 보신 것 같아요. 책에서. 네, 좀 낙서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두툼해지셨잖아요. 되게 열심히 약간 부피가 커지셨잖아요. 모임도 하시고. 책 모임을 따로 하고 계세요? 외부에서 학교 말고 어디 다른 학교 선생님들하고. 맞아, 연합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모임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학교 선생님들끼리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외부에 또 강의도 많이 하시고. 다른 많은 기대를 해야겠네요. 아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왜 안 오신대요? 전화했는데
퇴근 시간에 맞춰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지금 계속 시간을 두고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오세요. 그쪽에 둘이 앉으시면 되겠네. 어서 오세요. 선생님은 사인 네, 그래서 음악장이 빠지셔서 자리가 너무 많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오신 거죠? 네네. 그럼 제가 시작을 해도 될까요? 아니 선생님이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딱 그냥.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서 온 거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거거든요. 10개 학교 수원하고 용인 중에 뽑아서 하는 건데, 그 중에 이게 문정중학교가 뽑혀가지고, 지금 오늘이 저희 프로그램에서 마지막. 아, 네, 그래서 강사 너무 선생님 같이 비교되겠는데. 오셨거든요. 전문적으로 이제 토론 알려주실 강사님, 손수연 강사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경기중앙교육도서관에서 작년부터 이렇게 학교 파견으로 해서 뭐 초중고 학교 학생들뿐 아니라 이렇게 학부모 동아리, 그다음에 이렇게 교사 독서 동아리 분들하고 같이 독서 토론, 독서 동아리가 무엇인지 또 뭐 독서 토론에 대한 실제 체험을 하시는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세요. 저는 현재 한국 독서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고요. 뭐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거의 90세 성인까지 다양한 연령대 분들하고 토론 함께 하고 있고 독서 관련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책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이런 토론을 해보신 적은 없다고, 그죠? 이렇게 학습 공동체이시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함께 수업들을 하시고. 예, 달리 해가지고 네네. 하는데 이제 이번에는 책을 가지고 네. 네네. 이야기를 가볍게 응. 나누는 깨라고. 그런 좀 네. 의미 있는 시간이 강조를 네, 해주시더라고요. 부담 갖지 않고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해 달라고 하셔서 네, 그렇게 하도록 할 거고요. 보통 이렇게 책을 읽고 모여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또 외부에서 하신다고 하니까요. 다양하게 뭐 책에 대한 감상을 나눈다거나 이야기를 하시는 여러 모임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진행하는 독서 모임의 방식은요, 제가 진행자인 저하고 그다음에 진행자가 준비한 어떤 논제를 통해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토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굳이 뭐 책 읽은 각자 성인들인데 책을 읽은 사람들끼리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보통 이렇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독서 모임이라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한 사람의 어떤 중심적 발언자들과 나와서 그분의 어떤 이야기에 치중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요. 또 이게 오랫동안 친분이 쌓이고 하다 보면 또 그 안에서 어떤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책이라는 것이 어떤 인간의 삶과 그 삶에 대한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건들이 나온다 보니 자신의 어떤 경험들이 충분히 묻어나는 이야기들을 얼마든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책에서 점점 멀어지는 어떤 사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난 그게 좋습니다 하고 이렇게 즐기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각자의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나는 책을 읽고 여기 와서 책 얘기하고 싶었지, 여기서 수다 떨다 가고 싶지는 않았거든? 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책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각자의 어떤 욕구들의 어떤 절충안이 될 수 있는 게 이런 논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각자마다의 어떤 독서력의 차이들도 분명히 있으시잖아요. 뭐 과거에 뭐 나는 책 좀 읽었어 하시는 뭐 어려운 책들, 뭐 분량이 두꺼운 벽돌책 이런 것들도 막 읽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초보 독자들 이거 아니면 절대 책이라는 거하고는 손도 안 대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분들의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독서력의 차이들, 그리고 또 뭐 비슷한 어떤 독서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 오실 때 어떤 책이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또 자기 취향이 아닌 책일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좋은 자기가 평소에 좋아했던 작가의 책일 수도 있고요. 이런 취향의 차이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뭐 발췌도 막 해오시고 막 굉장히 관련 자료도 찾아보시고 오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미처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독서력의 차이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개인의 어떤 독자들이 갖고 있는 어떤 독서력의 차이들을 조금 절충해 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런 논제와 진행자가 해주신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그래도 고루고루 들어볼 수 있고, 또 좀 상반된 의견이 나오거나 충돌하는 어떤 갈등의 문제들이 있을 때 좀 조율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뭐 그런 것이 진행자와 이 논제가 해주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요걸 가져왔어요. 이거 뭐 어떤 분들은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저희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선택해서 할 거예요. 그리고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부담 갖지 마세요. 이렇게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만 이렇게 조금 맛보기로 갖고 되게 좋은 게, 그러니까 좋았을 뻔했던 게 저희 학부모 독서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매달 하는데 그 분들이 되게 책을 열심히 읽고 토론도 하시고 해서 그 모임에서 이 자리를 만들었으면 참 좋은데 책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학부모 독서회에서 4월에 이미 그 책을 했어서 그래서 이제 안타깝게 이제 저희가 안타깝다고 하지 마시고 정기라고 생각하시고 하세요. 선생님한테 아주 좋은 것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뭐 이게 드렸는데 분량이 꽤 많아 보이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얼마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거를 막 이게 여기 수능 국어네요. 수능 그만해. 그거보단 짧죠, 선생님. 네, 이렇게 보시면서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라고는 하시는데 이거를 뭐 왜 이렇게 발췌문까지 이렇게 담아서 질문을 하느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책을 오래전에 읽으셨거나 아니면 대충 쓱 읽고 오셨거나 읽지 못하신 분들도 오셔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질문과 관련된 어떤 발췌들을 같이 읽어보고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또 좀 정리가 잘 읽었지만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에게 발췌문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서 이 책 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까라고 하면서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4페이지까지, 그죠? 9번까지 있지만 여기에서 저희 나누는 거는 책에 대한 소감, 책은 다 이렇게 뭐 자유롭게 읽어오신 만큼 읽지 않으신 분도 저는 소감을 듣는데 이렇게 책을 읽고 오신 각자의 소감을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이 이거는 참여해주시면 좋겠고, 토론 끝난 후에도 책에 대한 소감을 한 분씩 좀 내가 혼자 읽을 때, 집에서 혼자 읽어왔을 때의 어떤 생각과 또 토론한 후에 어떤 생각에 변화된 지점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발언하신 분들의 어떤 이야기들 가운데 난 이 부분이 굉장히 기억에 남는다. 나의 생각에 어떤 변화를 주는 지점이었어. 아니면 조금 더 다른 지점을 보게 해주었던 발언이었어. 하는 것들을 좀 한 번 더 되짚어서 언급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감을 마지막에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 보고 인물에 대한 거, 그래도 여기서 아버지가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고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딸과의 어떤 관계, 이런 질문 몇 가지를 해보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책 다 읽으셨는지 아까 사소쌤이 뭐 이렇게 체크를 하셨는데 이야기를 나눠주시면서 전 어디까지 읽었는데 이 부분까지 어땠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분씩 책 어떻게 읽으셨는지 소감을 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씀이 많더라도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한 2, 3분 내외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 모든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부터 해주실까요? 경험자가 먼저 해주시면 어때요? 그죠? 굉장히 열심히 읽고 오셨어요. 그리고 근데 이런 분이 먼저 하시면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있긴 해요. 저는 이제 일단 이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제목만 딱 보고서 내용은 모르고 봤을 때 이 해방이라는 말이 이제 이 사상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런 책이어갖고 약간 조금 거부감? 그런 것들이 약간 있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읽어보니까 그런 사상에 대해서 막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는 과정이라 그럴까? 딸로서 아버지를 살펴보면서 이제 아버지가 죽었다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처음에. 네. 그래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그때부터 장사 지내고 발인하고 하는 그 사이에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을 다 얘기를 하면서
만나는 그 사람들 다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걸 보면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고 사상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다르게 생각했던 부분들, 이 사람들은 이런 형편이 있었구나, 이런 말 못할 사정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이거를 통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딸이 아버지를 이해하는 그 과정들, 딸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게 하는 그런 책이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인상 깊었고,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한 자리에 앉아서 쭉 읽으면 훨씬 더 좋았을 책인 것도 같은데, 그냥 매일 뭐 2페이지씩 3페이지씩 이러면서, 그러니까 장례식장에 한 몇 달을 같이 있었던 것 같은. 그렇죠. 3일이네. 네. 그죠? 3일밖에 3개월이 없었는데 맞죠? 장례식장에서 계속 같이 있었던 그런 느낌이 들고, 그리고 끝쯤에 읽으니까는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런 마음이었구나 하는 게 뒤에서 이제 이 감동, 그 전에 감동들이 뒤에서 이렇게 싹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어떤 되게 짧은 시간이잖아요. 3일이라는 그 장례 기간 동안에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했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고 그 사람과의 어떤 아버지와의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다 풀어나가다 보니까 굉장히 긴 시간에 어떤 서사들이 조금 책 안에 담겨 있었죠. 네. 또 어떻게 갈까요? 편하게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이 책을 그 작년 겨울쯤에 읽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토론한다고 해서 그냥 후루룩 이렇게 훑어서 꼼꼼하게는 못 보고 이렇게 후루룩 훑으면서 봤는데, 이제 선생님은 이 해방이라는 제목이 거부감이 들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제목이 좀 딱 이렇게 재미가 있었던 게, 작년에 나의 해방일지가 맞아요. 히트를 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원래 이 작가님이 첫 제목이 이게 아니었대요. 맞아요. 다른 건 이제 출판사에서 약간 흥행을 유도하기 위해서 나의 해방일지 때문에 이걸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잘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제목이었으면 사람들이 많이 안 읽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목이 딱 일단은 이게 왔었고 흥미가 있었고, 책을 저는 그때는 후루룩 읽었었어요. 쭉 읽었는데,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 장례식 동안에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아빠의 삶을 쭉 이제 돌아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빠의 삶이라는 게, 저는 일단은 전라도 사투리는 제가 익숙치가 않아요. 사투리가 많이 나오고, 그리고 그 빨치산들의 어떤 그런 활동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는 좀 낯선 부분이 있고, 진짜 이랬단 말이야? 막 약간 그런 게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약간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나라의 그 아빠의 삶을 통해서 우리나라 역사를 부름한 그런 역사가 투영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속에서 이제 이 딸이, 작가가, 그러니까 이 아빠 빨주산의 딸이라는 것 때문에 자기가 평생을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살았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아빠를 미워하는 감정과, 그리고 장례식을 통해서 또 아빠를 이해하면서 또 사랑했던 감정, 그게 이렇게 이제 풀어가면서 결국 이게 딸의 해방일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빠는 그렇게 그냥 그런 삶을 사신 분이고, 작가가 결국 그 빨치산의 딸이라는 것으로부터도 해방이 되고, 아빠가 준 어떤 그런 무게나 하여튼 그런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아빠랑 화해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어떤 해방의 의미까지도 좀 고민을 해보시는, 처음에 어떤 드라마 제목에서 시작해서 제목을 참 잘 지었다. 네, 네, 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쌤 어떠셨나요? 저도 사실 처음에 한 3분의 1 정도까지는 사투리도 너무 많이 나오고, 사실 책이 처음에 아빠가 전봇 때 머리 박고 죽었다는 거 흥미있겠네 하고 시작했다가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또. 네, 그죠? 3분의 1 지점까지 정말 너무 죄송한데 잘 안 읽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절반이 딱 넘어가니 이제 대충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뭔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사실 그때부터 좀 재미를 느꼈는데, 저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딸이 한평생을 아빠를 원망하고 살긴 살았지만, 정말 나중에는 아빠를 이해하는, 아빠만을 위한 해방, 이렇게 마음의 해방을 얻은 그런 느낌을 받은 막판에 좀 재밌게 읽었습니다.
좀 짧게. 네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나요? 길게? 제가 내가 먼저. 아, 그래요? 네. 가야 돼?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저는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이 해방일지라는 네. 그 해방이 들어가니까 뭐 해방? 그럼 비슷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들어갔잖아요. 네. 근데 양은의 노래에서 보면 엄마가 딸에게 네. 그럼 아버지가 뭐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느낌으로 처음엔 책을 폈는데 사투리가 너무 어려운 거야. 그쵸, 그래서 낯설죠. 그걸 또 읽어보니까 아,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다 하면서도 어려운. 계속 읽다 보니까 이 책이 안 넘어가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내가 다는 못 읽었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옛날 아버지의 모습 있잖아요. 부정적이고 그쵸. 집안에는 자상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도 오징어 잘하고 부리는. 근데 장례식장에서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막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그래도 집에서는 뭐 퉁명스럽고 자상하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을 많이 베풀며 사셨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뭐 해방? 뭐 딸의 해방? 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끝까지 못 읽었거든요. 여기까지는 더 읽어봐야 되겠죠. 네. 진짜 이렇게 전형적인 옛날 그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사회주의라는 그 혁명가로서의 어떤 외부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인도 그런 삶을 같이 함께했던 파티산 동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어떤 일반적인 가정의 분위기가 아닌 늘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 그죠? 상상적인 이야기로 대화를 나누었던 어떤 좀 그런 화자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집의 분위기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는데 유물론과 사회주의에 대해서 늘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시나요? 편하게 하세요. 하세요. 아 저도 많이 읽지 못했어요. 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줄거리를 한번 인터넷에 찾아보았거든요. 센스 있으시네요. 그 선생님께서 이제 읽으신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는 이제 내용을 파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 딸이 어렸을 때는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원망감도 많고 이해가 안 되고 했지만은 장례식장에 있는 손님들을 통해 가지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약간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는 저의 아버지에 대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저의 아버지도 약간 무뚝뚝하시고 그러세요, 집안에서. 그리고 좀 제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자상하신 아버지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좀 불만 있고 해서 나중에 이제 아버지 혹시라도 돌아가셨을 때 저도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를 아빠 이해하지 못하고 잘해드리지 못한 점이 이제 후회가 될 수도 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지금부터라도 저도 잘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에 대해서. 20대신가요? 20대들이 대학생들이 책 읽고 대부분 다 그 얘기 많이 하고 아버지한테 내가 뭐 알지 못했던 아버지의 새로운 모습이 있을 것 같다. 내가 너무 아버지하고 소원해질 시기잖아요, 20대들 보통. 그래서 아버지하고 잘 지내봐야겠어 이러면서 스스로의 화해에 대해서 돌아보는 책인가? 라는 데 비슷한 소감을 말씀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네. 길게 해야 되겠네. 두 분이 처음에 이렇게 딱 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이 책을 대하는 관점이 좀 똑같아서 좀 놀랐어요. 저도 그냥 이거 계속 갖다 놓고 묵혀 있다가 봤는데 저도 다는 못 읽었는데 아버지의 해방일지 제목이 궁금했어요. 네. 해방하면 무슨 해방이지? 해방한 일기를 쭉 일지식으로 쓴 건가? 그죠.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읽으면서 나름대로 이제 3가지 정도로 정리해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시대 상황이 그 시대적 해방을 맞이한 그 시대의 삶, 아버지와 작가가 살아간 시대적인 삶을 이야기한 것 같기도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이제 그 아버지가 어쨌든 자신의 그 이념 속에서 굴곡진 삶을 사셨잖아요. 네. 굴곡진 삶을 사시다가 마침내 죽음을 통해서 그 어려운 고통의 나날 속에서 해방됐다라는 의미로 또 하나 받아들였고, 세 번째는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 딸의 해방. 그러니까 딸의 해방이라도 볼 수 있고, 저는 또 그렇게도 봤어요.
딸이 마음속에 품었던 아버지에 대한 고착된 생각을 이 장례식을 통해서 풀어냄으로써 아버지를 해방시켜드린 아, 네. 자신으로부터 네, 나로 해방시켜드리는. 내 안에 고착된 아버지의 모습을 해방시켜드린 그런 기간의 고백이 아니었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제목이 제목을 잘 지어. 되게 좋다. 그래서 제목 하나로도 이 내용을 되게 많이 함축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첫 문장부터 되게 강렬했고, 아버지가 죽었다, 전봇대에 머리를 박고, 이게 되게 강렬했는데 이 아버지의 삶 전체가 엄청 진지하신 그 이념 사상가였는데 죽음은 상당히 웃기게 그렇게 시작부터. 시작부터 그런 어떤 역설적인 문장 네. 이런 것들도 되게 처음에는 이렇게 호기심을 이렇게 좀 불러일으키는데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부분이 저는 되게 저에 대한 생각을 막 질문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딸이 그 빨치산의 딸로서 아버지의 삶을 거부하며 살아온 내가 아버지의 부고 앞에서 아버지의 참 모습을 발견하고 뒤늦게 삶은 죽음을 통해서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부활하는 거다. 이런 네네. 그 문장이 부분이 저는 전체의 주제 문장 같이 느껴졌어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서 금방 우리 또 선생님 다 겹치는데, 저도 이제 91세 된 부모님이 계신데 아버지의 삶은 어땠지? 라는 것도 한번 되돌아보게 되고, 나에게 보여주신 아버지는 저는 되게 인자하신 아버지인데 아버지 스스로의 삶은 어떠셨을까? 요즘에 맨날 이제 언제 돌아가실지 몰라서 있는 상황인데, 아버지는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됐고, 조금 더 나가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도 생각. 내가 아버지로서. 네, 그죠? 아버지로서 맞아요. 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라는 생각을 또 하는 지점이 됐어요. 네. 이 책 자체가. 아버지시다 보니까 네. 이렇게 위아래로 생각을 네. 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묘비명 많이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과연 내 장례식에서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주고받을까라는 궁금함도 또 한번 갖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끔 한 책 같아요. 네. 어떤 선생님이 자신의 여러 가지 주변 아버지와의 관계나 또 자녀와의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에 대한 어떤 고민들도 해보셨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첫 문장 같은 경우는 사실 그 혹시 이방인은 까미의 이방인을 읽어보셨죠? 거기는 엄마가 죽었다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야, 처음에 딱 읽으면서 뭐 까미 따라했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작가가 실제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아버지인데 아버지에 대해서 그냥 죽었다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어떤 첫 문장이 뭔가 좀 딸로서 객관적으로 아버지를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표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것도 하나의 어떤 예전에 어떤 여러 유명한 고전들, 까미의 이방인이라든지 아니면 변신, 뭐 이런 인상적인 첫 문장들 있잖아요. 대표적인 어떤 그런 작품 속에 하나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저도 작가의 삶이 실제로 거의 실제. 예, 맞아요. 거의 여기 부분에서 이름이 정지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리로 나오죠. 고아리로 나오잖아요. 아리로 나오게 지리산하고 백아산하고 그거 따서 실제로도 이 작가 이름도 아버지께서 지리산의 지하고 백아산의 아자를 따서 지하라고 지은 거고, 예, 두 분 다 빨치산 동료로서, 그죠? 이렇게 그 전작에서 빨치산의 딸로 되게 이 작가가 20대 중반에 이 부모님들의 삶을 본인이 직접 보았고, 이 어떤 빨치산으로서의 그 시대를 살아갔던 어떤 모습들을 소설로서 썼을 때 그 당시에 금서가 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배가 되기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이렇게 출판 안 됐다가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전작들이 있어서 사실은 요 책이 제목도 그렇고 되게 친근해서 많이 이렇게 다가갈 수 있었다라고는 하시는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전작에 대한 어떠한 그런 부분들을 접하신 분들은 좀 뭔가 역사적인 어떤 빨치산에 대한 어떤 깊은 이해들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을까 하고 또 기대를 하고 봤는데 의외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다양. 코드가 곳곳에 숨어 있는. 네 맞아요. 아빠의 삶을 되게 네네. 유머스럽게 네네. 많이 약간 조롱하듯이 네네. 쓰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게 또 재밌었다라고 지점을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여기에 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뭐 서로 관계가 있지도 않고 아버지하고만 유일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들 이렇게 장례식에 이렇게 발걸음을 하시고 또 그분들하고 딸이 또 그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을 이렇게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에피소드들로 이어지는 방식의 서술인데 이번에 보시면은 그 내용이 있어요. 아버지의 장례식에 찾아온 인물들의 여러 에피소드들 중에서 인상적이었던 기억에 남으셨던 인물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그래도 책을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이렇게 쭉 살펴보실 때 제가 그냥 뭐 간단하게 요약을 해놓기는 했지만 이 사람이 조금 그래도 이야기 가운데 좀 인상이 깊었어 하는 인물이 있으시다. 근데 지금 끝까지 책을 안 읽었잖아요. 그래도 읽으신 부분 네. 중에서 근데 거기 동생이 네 서로 술만 먹고 작은 작은 아버지. 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네네. 어떻게 됐나요? 작은 아버지요? 네. 어떻게 됐을까요? 장례식에 오셨어요. 맞어. 그것까지는 아는데 네. 네. 그 뒤를 잘 몰라서. 그리고 그 뭐야 마음에 원래 아버지가 이제 죽으면 자기 화장해갖고 뼈가 아무 때나 다 뿌리라고 했는데 작은 아버지가 그 선산이나 이렇게 같이 있는 그 묘에다가 모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버지 뜻을 따른다고 갔다가 나중에 그쪽으로 다시 구례로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거기다 하진 않고 그냥 그 살던 곳에 이렇게 이제 뿌리고 1차적으로는 장례식장에 오셨고 안 오실 것 같은데 오셨고 2차적으로는 그래도 우리 가족 조상 선산에 묻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셨는 걸 보면 이야기를 하신 거고 이제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형을 받아들이는 어떤 태도가 아니었을까라고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어떠세요? 작은 아버지 네 안타까운 인물이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작은 아버지가 네. 하고 아빠하고 이제 딸하고의 그런 인생의 그런 것들이 드라마틱한 부분이 나오잖아요. 네, 영화 네. 같은. 그러니까 작은 아버지가 이제 그 학교에 있을 때 누가 그 군인들이 맞아요, 와가지고 어릴 때. 너희 아빠 이름을 하면서 를 봤냐고 했을 때 이 작은 아빠가 자랑스럽게 내가 봤다. 그래서 우리 그것 때문에 형이라고 자랑하죠. 우리 형이라고 자랑해서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아니, 아버지가 본인의 작은 아버지 그러니까 형 아버지의 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죠. 그럼 그거에 대한 죄책감 그죠. 으로 이제 그러니까 형에 대한 원망도 있지만 그런 죄책감으로 되게 많이 더 힘들었을 것이다.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읽다 보면 뒷부분에 이 작가가 고3 때 가출 비슷하게 네, 했을 맞아요. 때 그걸 가출 비슷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빨치산이어가지고 나는 학교를 대학을 가도 뭐 대학을 특별히 가도 뭐 연자제 때문에 아무래도 연자들 때문에 그런 게 안 된다고 하면서 가출을 살짝 했을 때 작은 아빠가 와서 데려가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렇게 결국은 가족이 서로 원망을 하고 증오를 하고 하지만 또 가족밖에 이렇게 다시 자기 인생의 길을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또 가족이구나 이러면서 그때 이제 화해를 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작은 아버지가 그 화자를 자전거 뒤에 싣고 가면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삶의 짐을 무게가 누구나 있다, 짐이 있다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얘도 어린 나이지만 고3이었을 당시에 작은 아버지에게도 작은 아버지만의 삶의 무게가 짐을 지고 살아가시는구나. 맨날 술만 마시고 술주정만 하는 줄 알았는데 그 안에서 그거에 이겨내지 못하는 어떤 작은 아버지의 사정에 대해서 좀 느끼게 되는 사건이죠. 네. 또 혹시 어떠세요? 작은 아버지도 이제 인상적이었고요. 저는 그 장례식 끝까지 이렇게 챙겨주고 네네. 집안의 아들인 것처럼 네. 그렇게 했던 그 학수?
학수. 학수하고 동식이었나요? 네, 박동식. 박동식 이렇게 두 사람이 끝까지 이렇게 그 역할을 해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노인정의 차지아가 아버지 아들 노릇을 톡톡히 하던 윤학수 아리의 동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막 큰 소리로 치고 가갖고 돈 은행에서 찾아다가 이 두 뭉치를 들고 우리 아버지 때린 사람 누구야 이러면서 나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리치고 막 그러는 그 장면 그거를 보면서 이 딸이 이제 이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잖아.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장례식에 왔을 때 그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듣는데 거기에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아버지는 되게 이런 아들 같은 이런 사람이 있어갖고 되게 자랑스러웠고 든든했겠다. 이러면서 나는 어떤 딸이었을까? 그죠. 요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거기서는 제가 읽은 거로 기억으로는 이 사람도 무슨 이 아버지 때문에 연좌제 비슷하게 뭔가 피해를 본 사람인 거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맞나요? 학수가요? 네, 학수도 그런 뭐를 학수는 그 다큐멘터리 다큐 찍으려고 이렇게 좀 그분들하고 친하게 친분을 지키고 하다가 결국엔 그분들의 어떤 알게 일처리를 되고 도와주는 그러면은 네. 피해를 보거나 그런 건 그러지는 아니었던 않았죠.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진짜 뭔가 이렇게 저기가 없는데도 이런 이 아버지의 삶을 이해를 하고 지켜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막 든든한 아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나선 그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나는 그럼 무슨 딸이었지? 나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뭐 하고 있을 때 나도 이렇게 막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탁 이렇게 호의해주고 뭐 이러는 역할을 내가 하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을 조금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든든한 아들처럼 생각했겠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우리들도 그러고 자기네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게끔 만들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좀 가까이 하는 그죠. 그런 사람이고 밖에서 만나서 식사하는 사람은 조금 덜 가까운 사람이고 아예 식사도 안 하는 사람은 가깝지 않은 그런 이렇게 만약에 굳이 나누자면 그런데 이제 바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가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가 자기네 집으로 이 학수를 데리고 와서 집에서 밥을 먹였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얼굴을 봤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보면서 아, 이게 밥 먹는 문화, 누구랑 밥을 먹는다는 게 의미가 참 깊구나. 그런 것도 좀 했어요. 윤학수라고 이렇게 부르다가 학수야라고 하면서 네네네. 존대를 해오다가 이제 반말로 진짜 아들처럼 네네. 학수야 하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부르고 말을 놓는 그런 계기가 되죠. 네. 또 혹시 있으세요? 기억에 남는? 저는 그냥 박 선생 박 선생 이런 친구. 어, 네, 투닥투닥하면서 네. 사실 맨날 뭐 요즘도 마찬가지 민주당 국민당 뭐 정치에게도 맨날 싸우고 그렇죠. 이래도 어쨌거나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친구 네네.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게 되게 소중하다. 여기서 네, 그래서 아빠에게도 이런 소중한 친구가 있었다. 네. 라는 게 저는 이분에 대해서 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사상이 완전 다른 그죠? 그과 그게 두 성향. 그 전혀 안 맞는 선생님이 데도 양쪽을 불러다 놓고 세상이 좌가 되면 너가 얘를 도와주고 세상이 우가 되면 너가 얘를 도와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나 네. 참 오픈 우리나라의 이게 그런 아프면서 오픈 그죠. 현실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뭔가 인간의 관계를 사상이 이렇게 조금 가로막고 있는 듯한. 근데 그걸 그게 넘어선 우정인 끝나지 거죠. 않고 아직도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은 이게 생각이 드는 게 이념 평생 가는 것 같아요.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우정을 나누고 있는 두 네. 사람의 어떤 관계, 관계.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볼 수 있는 박 선생의 모습. 네. 이 보시면은 박 선생도 마찬가지고 젊은 시절에 아버지는 남부군이었고요, 그죠? 또 이들 진압하는 입장에서 있었던 박 선생 그리고 나서 이후에 교련 선생으로서 오랫동안 재직을 하고 퇴직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침마다 가서 한 분은 조선일보를 한 분은 한겨레를 보시고 그 사이에서 막 이렇게 투닥거리는 어떤 이런 그럼에도 굉장히 막역한 친구로 지내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볼 수 있는데 그것뿐 아니라 아버지의 어떤 인간관계를 보면 여기서 보시면은 노랑머리 자퇴생 혹시 그 기억 같이 맞담배를 피는 그런 여고생하고도 친구로 지내고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볼 때 나이나 뭐 국적, 뭐 사상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모든 사람과 이렇게 친구처럼 지내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이런 아버지의 모습 어떠셨나요? 가능할까요? 이런 모습들이? 이런 것들이? 이게 저는 그러니까 아빠가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유물론자이기 때문에 이렇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그냥 인간적인 정이 많고 그냥 인간의 본연의 모습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념을 떠나서 사람이 오죽하면 그렇겠냐 항상 그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뭘 도와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랑머리 애도 하고도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분 자체가 인간에 대한 어떤 공감 능력이 되게 뛰어나고 그런 분이 아닐까. F, 초 F. 공감 능력은 그렇게 뛰어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 가족 가족에 대한 공감 능력 부인에 대해서 특히나 네, 전혀 부인하고 공감을 안 되고 그 나가셨는데 그거 같아. 오죽하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근데 그 오죽하면 이제 내적으로 가족에게는 행하지 않는데 그죠? 자기와의 관계된 사람들에 대한 연민 네, 그런 마음이었어요. 다양한 남편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는 생활을 되게 잘하는 남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사회적인 집에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또 들어가셔서 장례식에 어떤 남편들은 또 뭐 하나 가지고도 막 이렇게 하는 남편도 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가정에는 좀 자상하지 못하고 밤낮 없이 가서 사람들 도와서 이랬어도 자기의 또 삶에서 또 친구도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밖에 나가서는 진짜 잘 사는 삶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부인이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남편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어떠세요? 뭐 어떤 연민, 사람에 대한 어떤 연민 아니면 공감 능력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그 가족은 너무 당연해서 이게 아빠의 이 무뚝뚝함이 안 느껴졌는데 밖에서는 그 노랑머리 자퇴생한테도 그냥 남들이 다 문제아로 보는 학생을 엄마가 베트남이라서 더 너는 뭐 미국을 맞아요. 그런 위로나 이런 것들이 정말 무뚝뚝하게 던진 말들이 이 아이한테는 참 크게 와닿았던 걸로 봐서는 밖에서 자상했던 모습보다는 그런 남들은 바라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무뚝뚝하게 던지는 그 사람의 그런 말들이 위로를 받으면서 이 사람의 증오를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딸 또한 아빠로서 다양한 모습을 바랬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아빠를 이해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걸 막 굉장히 그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배려해서 하는 말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무심하게 툭 내던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 이렇게 잘린 그 아리의 친구한테도 아우 군대 안 가서 좋겠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막 웃으면서 얘기하고 뭐 이렇게 주변인들에게 대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들을 보면 의도한 것 같지 않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심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족에게는 또 그렇지 않은 되게 무심한 부인에게 특히나 더 굉장히 바뀐 일을 돌보느라 주변인들을 챙기느라 실제로는 부인에 대해서 좀 챙기지 못하고 가족이 깔려있는 챙기지 챙기지 못하는 못해서 일은 다 부인이 하고 그쵸. 빚도 떠안고 약간 맞아요. 이렇게 되는 상황. 네, 그런 모습은 어떠세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 아빠는, 이 아버지는 잘못 생각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그랬다고 보시나요? 나쁜 아버지 같지는 않아 보이는데. 근데 아버지 역할에 대해서 옛날에는 거의 그런 경향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약간 희생 정신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내용에 보면은 아버지가 감옥에 들어갔다 오기 전에는 아이랑 엄청 사이가 너무 좋았어요. 사이가 좋아갖고 엄마보다 아빠를 훨씬 더 좋아했고 뭐 무등 태워갖고 맨날 이렇게 갔었고 그랬는데 여기에 3년인가 6년인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 6년인가 봐요. 6년 동안 그 사이에 거기 들어가 있는 그 기간, 그런 게 그 있는 동안에 이 아이가 이제 그때 막 여러 가지가 형성되는 그런 맞아요. 시기였는데, 그런데 아버지랑 교류도 없었고, 그리고 아버지는 거기에서 또 험한 그런 저기를 당했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성격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변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마음을 좀 많이 닫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딸을 만났을 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 사상, 자기 사상은 버리지 못하겠고, 이걸 앞으로 계속 나갈 때 어떻게 가족하고 이걸 해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처음엔 좀 막막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답이 없지 않았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이 이제 많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이 딸은 아버지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그게 한쪽에서 또 마음을 연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에서도 마음을 서서히 더 닫게 되고 하면서 점점 벽이 이렇게 계속 양쪽에서 안 맞아서 서로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되게 중요한 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였는데, 그때 아버지는 감옥에 들어가 있었고, 네. 본인은 나름의 어떤 연재제라는 또 빨치산의 딸이라는 어떤 굴레 속에서 한참 살아가야 되는 어떤 현실이었다 보니까 그 안에서 오는 거리감들이 굉장히 원래는 좋은 되게 관계였으나 생기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막 이렇게 뭔가 굉장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다가도 아버지가 우리가 그러자고 그 고생을 했냐고 이렇게 한마디 딱 하면 그 다음에 딱 돌아서거든요. 그런 모습도 보면 굉장히 아버지가 갖고 있는 사상에 어머니도 함께 하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중간 현실적인 문제가 좀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자, 일단 두 분이 다 사회주의자로 네, 만나긴 맞아요. 했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수긍은 하지만, 근데 이상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삶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그 현실은 엄마가 다 책임을 지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무책임하다고 그러니까 사회주의, 엄마도 사회주의를 하고 아빠도 사회주의를 하긴 했지만,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엄마는 아빠를 사랑해서 사회주의를 이렇게 따라서 하는 거고, 아빠는 계속 대쪽같이 요거를 지켜나가는 어떤, 뭐라 그러죠? 다림줄? 뭐 이런 거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생활을 해 나가는 거는 엄마가 해 나가니까, 하다가 힘들면 이제 사회주의 이게 왜 필요해?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딴 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빠가 또 이렇게 하면은 또 다시 이제 또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추는 여기 있고 아빠는 있고, 엄마는 이제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닌 것 같아, 가족이 먼저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해다가 또 여기서 소리 한번 치거나, 아니면 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로 하면은 또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또 이 사람이 이렇게 또 이 길을 나가니까 또 내가 또 같이 맞춰줘야지, 이런 그런 입장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해봤어요. 힘들었을 네. 거예요. 어떤 현실의 세계와 어떤 그쵸, 사상의 네. 세계 사이에서 오고 갈 수, 어느 편에도 이렇게 속할 수, 충분하게 완전하게 속할 수 없는 어떤 좀 갈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엄마는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아버지는 자신의 어떤 사상을 지켜나가기 위한 대족 같은 그런 삶을 사셨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또 혹시 또 더 있으실까요, 의견이? 없으신가요? 어떠신지 선생님 어떠세요? 그런 아버지 어떠신가요? 멋집니다. 멋진가요? 왜냐면 그런 삶의 모습이 네. 뭐 본받고 싶다 이건 아닌데, 네네. 제가 갖지 못한 네. 그런 성향, 그분의 성향, 대쪽 하늘이 저쪽 나도 간다. 뭔가 끝까지 지켜나가는 신념을 부럽습니다.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자기가 지키고자 했던 신념을 끝까지 네. 영영병 관한 없이 네, 그렇죠. 이렇게 간다라는 건 좀 멋지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그리고 주변인들을 다 이렇게 똑같이 바라보잖아요. 편견이나 어떤 전혀 그런 거 없이 이렇게 받아들이고 바라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흐트러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남성분의 입장에서 부럽게 보시고 네, 궁금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요. 혹시 그 주인공 화자의 어떤 딸의 아까 해방의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해 주셔서요.
그 딸의 삶에 있어서 제가 아마 뒤에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6번에 2페이지 맨 뒤에 끝에 보시면은 6번에 보시면 화자가 빨치산이라는 굴레와 수렁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자신의 삶도 그래서 파란만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하지도 선택한 것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삶에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본인의 삶에서 계속해서 느끼고 있죠. 사회주의 아버지가 이 화자에게 미쳤던, 화자의 삶에 미쳤던 영향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굉장히 주변인들에게는 또 자신의 신념을 지쳐나가는 온전한 삶을 살았지만 또 가족에게는 굉장히 공정하게 대했던 그런 아버지였는데 어땠다고 보시나요? 아버지가 화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읽고 얘기하면 좋은데 제가 이걸 읽으면 시간이 뺏길 것 같아서 저는 이 책 끝쯤에 가서 막 가슴에 남는 단어가 이제 그 전라도 말 중에 한꾸네? 한꾸네. 한꾸네라는 말이 함께라는 말이죠. 함께. 예.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한꾸네라는 말이 이렇게 좀 많이 와닿았는데 까딱했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딸 하나밖에 없고 그런데 초상을 치를 때 굉장히 외롭게 치를 수도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뿌려놓은 어떤 뭐라 그랬지 선의와 덕과 이런 것들로 인해 갖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서 끝까지 같이 해주고 이러는 역할들을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의 유골 그 뼈가루를 이렇게 뿌릴 때도 혼자가 아니라 같이 이렇게 그렇죠. 다니잖아요. 합수하고 네. 노랑머리. 노랑머리랑 그렇게 셋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뿌리게 되는데 그 함께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거를 아버지가 좀 심어준 게 아닌가. 다른 뭐든지 나만 잘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어려움이 있을 때 이제 뭐 베트남 이주민 여성도 돕고 뭐 하여튼 어려운 누가 뭐 이렇게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막 열일 제치고 가갖고 그거 일을 해결해주고 그런 일들을 보면서 아버지의 그 사상은 이렇게 뭐든지 함께 이렇게 고통도 나누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하는 거를 그 신조로 삼아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이 딸이 이제 이 장례식을 치르면서 아버지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이 나랑 같이 함께 가야 될 사람들이구나라고 그렇게 느낀 것 같은. 느끼게 된 네네. 아마 아버지를 통해서 그런 걸 아버지가 주변인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네네. 그래서 앞으로 나도 그래서 이걸 하면서 거의 울음이 없는 감정이 없는 그런 그 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어느 순간에는 나를 위해서 진정한 눈물을 흘리는 울지도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이제 진짜 이렇게 눈물도 흘리고 인간적으로 이렇게 마음도 녹아져 가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아까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막 꽉 닫고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것이 이제 차츰 아버지도 용서하고 아버지도 놓아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도 누군가하고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여기 8번에 그런 내용이 아버지하고 딸의 가치관에 상반되는 그런 지점들이 나오는데 그걸 조금 언급해 주신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굉장히 이게 인간을 믿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는 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혁명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 딸은 너무나도 아버지로 인하여서 그 연좌제로 굉장히 피해보는 일도 많았고 또 자기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그 사람도 피해를 보게 되니까 굉장히 거리를 두고 굉장히 계산적으로 살았던 그래서 아버지가 이게 아버지가 좋아서가 아니라 정말 만만해서 주변인들이 만만해서 이렇게 아버지를 계속 이렇게 아버지에게만 이런 일들을 부당하게 당하게 하는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던 딸이었는데 아마 이 어떤 장래의 과정을 통해서 함께하는 어떤 여러 사람과 함께하고 관계를 맺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혹시 어떠신가요? 딸에게 아버지가 끼친 영향 뭘까요? 이게 딸이 정말 그 결혼도 하운데 정도로 아버지의 그 영향이 정말 근데 저도 딸의 마음에서 봤을 때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태어났는데. 네, 그래서 정말 장례식장 3일 동안에 아버지를 이해하는 이 해방 일지를 쓴 건 이해는 되는데 그
사람이 50이 되기 전까지 정말 그 파란만장한 힘든 삶은 좀 이 사람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긴 하거든요. 빨리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충분히 그 삶에서 겪었던 어떤 힘듦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또 혹시 있으세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아버지는 그 20년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고 이 중에 비전형 장기수가 30년 뭐 이렇게 살고 나온 사람이 자기 부부로 하겠다고 이런 사람들이 노동이 있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너무 이게 너무 이해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실제잖아요. 그러니까 소수긴 하지만 지금 한 우리나라에 이렇게 된 사람들이 한 10명 내외의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10명 내외의 사람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여서 너무 믿기지가 않지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고 그게 우리나라의 역사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만약에 비전형 그 장기수가 북한에 가면 행복할까?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빨리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는 이 이념에서 빨리 해방이 돼가지고 좀 그런 더 행복한 삶을 각자 개인의 이 아버지도 그렇고 이 딸도 너무나 개인이 불행한 삶을 많이 살았고 그리고 딸이 이제 그러잖아. 자기는 아빠한테 듣고 싶은 얘기가 자기한테 너가 빨치산의 딸로 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미안하다. 그러니까 미안하다라는 말 듣고 싶었는데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이제 본인의 신념이 더 중요했던 거잖아요. 가족의 어떤 그런 것보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그 미움이나 안타까움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장례 과정을 통해서. 딸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아빠가 사람의 도리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걸 이해를 하지만 그렇지만 이거는 너무 정말 우리나라에만 있는 어떤 그런 삶이라는 생각이 분단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었던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 이게 되게 여기서 되게 여기 제가 하지는 않았던 다루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 이 아버지는 사실은 위장자수를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장례식에 오신 분들이 이 사람을 근데 애국 동지로서 받아주지 않아요. 이걸 계속 전향으로 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몇십 년을 이렇게 장기 수감하신 분들은 저 사람은 그러니까 위장자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거든. 이 사람이 실제 그러니까 너는 돌아섰잖아. 배신자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그 사람을 어떤 동지로서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버지는 진짜 사회주의는 그 산속에서 이루는 게 아니라 혁명은 이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루어야 되는 게 혁명이 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위장자수를 한 거였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본질적인 부분은 드러나지 않고 이 사람은 어쨌든 자수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동지로서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너는 4년밖에 6년밖에 이렇게 수감되지 않았었잖아 라고 이렇게 하는 어떤 뭔가 이렇게 본질적인 부분은 드러나지 않은 채 그 어떤 드러나는 행위로서만 이거를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도 여기서 사실은 장례식이 마지막에 부분에서도 드러나는데 참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근데 그 아버지가 아버지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것도 제가 볼 드러내지 때는. 않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서 나 이렇게 됐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해를 구하고 그러는 입장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생각은 이렇게 했는데 말은 안 하면 누가 알 수가 없잖아요. 전혀 그거 드러내지 않아요. 행동으로만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알기 때문에 또 자기는 또 그걸 감내를 하는 거죠. 감내를 하는데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거를 덩달아서 같이 감내를 해야 되니까 그게 힘들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유가 여기 보니까 이제 병보석으로 나왔다고 네. 그렇게 병이 들어갔고 맞아요. 전기고문도 네. 당하시고. 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거기서 있으면 이제 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내보낸 것 같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더 이렇게 가족들한테도 자기가 곧 죽을 거니까 그런 저기를 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삶을 뭐 좀 다양하게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저기 뭐 잠깐 일부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뭐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는 없었던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실 때 아버지의 삶을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 시간 40분에 퇴근하신다고 했는데 죄송해요. 자,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해서 그래도 이 책을 읽었던 부분과 선생님들 나누신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아버지의 삶은 이랬던 것 같다 라고 좀 평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책 이렇게 읽으신 소감을 좀 곁들여서 같이 한 분씩 얘기를 해주시면 마무리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아까 원정희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가 어떤 걸 딱 지켜나가고 자기가 이렇게 의지를 딱 갖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거를 아주 초지일관하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존경할 만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부럽진 않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버지고 그리고 가족들한테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이제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아버지라는 존재가 가족이나 누군가한테 미안해라고 하는 그 말하는 자체가 미안해라는 말하는 그게 아니라 자기의 삶이 그 안에서 다 무너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갖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아버지들이나 이런 그 말을 하기가 힘들어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냥 단순히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나의 모든 그동안의 삶을 다 녹여갖고 그거를 인정하는 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말들을 좀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그런 부자 간의 관계, 부녀 간의 관계, 가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저도 이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한테 나는 어떤 딸이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게 하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잘 쓴 것 같아요. 아주 그 장례식에 내가 같이 앉아갖고 이렇게 다 맞이하고 있는 듯한 그죠. 그런 맞아요. 느낌을 받게끔 잘 기술을 한 것 같아갖고 훌륭한 작가인 것 같아요. 네. 또 우리 선생님 이렇게 정리할게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아버지가 긴장을 받으시죠? 가족한테는 이렇게 자상하게 잘 대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돌아가신 후에 많은 손님이 오셨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그래도 자기 주변 사람들한테 그래도 베푸시면서 잘 사셨구나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가족한테는 미안하다고 표현을 안 하셨지만 그래도 마음 한쪽에는 그런 마음이 계시지 않을까. 그래도 아버지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은 어떠세요? 사실 비슷한 생각이긴 해요. 원래 먼저 해야 돼요. 선생님 그래도 선생님 그래도 한번 짧게 얘기해 주세요. 다 얘기하고. 그럼 이렇게 토론해 보신 소감을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선생님. 이쪽 생각이 다 다르니까 네. 이런 마음이 들었구나, 이런 여기는 이렇구나, 뭐 그런 것들 좀.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저는 아까 그냥 이 아버지가 참 멋지다 얘기했는데 시대를 초월해서 이 시대나 지금이나 아버지는 다 외롭다. 마음에서 우러나오시네요. 저 그때서 우러나오시네요. 한 구절 정입니다. 대망일지가 전 한 구절 정. 시대의 아버지들은 참 외롭다. 네, 너무 숙연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어떠셨어요? 아버지가 그 사상 가지고 엄마야 부인이야 서로 사랑하는 게 느껴져서 엄마 입장에서 이해가 될 수 있으나 딸은 정말 힘든 삶을 사는 건 맞으나 그래서 이런 시간으로 아버지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보면서 딸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던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담스럽지 않으셨죠? 괜찮으시죠? 네, 지금은 이제 계속 이 아빠가 참 그 사랑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순수한 사회주의자로서 그런 삶을 열정적으로 살아온 거는 참 이제 잘하신 건데 저는 계속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약간 우리 한국 사회와 그런 이념의 희생양이라는 생각이 저는 계속 들어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딸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딸은 딸 재산도 아니고 그걸 강요받던 시대도 아니고 근데 아빠가 그 시대의 민중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처지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삶을 이제 산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남아있는 소수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저도 저희 아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모로서 그런 자식이 나를 바라볼 때 내가 갇혀있는 혹시 인형은 없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살아왔던 삶에서 갇혀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딸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엄마는 그럴 수 있어 이러면서 그래서 그거에 나도 갇히지 않고 아버지가 이렇게 이걸 계속 주장을 하지 않고 바뀐 이 삶을 그러니까 자녀들과 다른 그 삶을 나도 좀 열린 시각으로 자녀랑 이제 대화도 하고 미안하다는 얘기도 많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네. 오늘 다 본인들이 어떤 가족 안에서의 나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는 책이 네, 됐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인데 또 퇴근하셔야 되는데 할애하셔서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책 많이 읽으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같이 딱 이렇게 좀 책 나누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진행해 보신 네. 그 소감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제가요? 같은데요.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선생님들이 종종 학생들하고 우리 학교 애들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고 평가해달라는데 글쎄요. 이게 저는 사실은 이 뭐 한 권의 책으로 다양한 학교에도 가고 뭐 아니면은 뭐 성인분들하고도 하지만 또 그냥 학부모님들하고도 하기도 하고 대학생들하고 하기도 다양한 세대들하고 아니면 또 똑같은 세대여도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서도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가 어떻습니다라고 평가하기가 사실은 애매한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평상시에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나누시고 이야기를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면서 되게 네, 저도 되게 좋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아버지 입장에서 이런 얘기해 주시는 것들이 또 연령이 좀 되시는 아버님들이 얘기하시는 거하고 더 우리 세대 분들이 얘기해 주시는 거하고는 또 다른 느낌이어서 좀 새롭게 저도 좀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다른 책 모임하고 좀 어떠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스타일이 다 다르고 그죠. 이게 방식도 다 다르고 그죠. 이러니까 또 새로운 방식으로 이런 거는 또 처음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요? 하는 거는 그래서 좋은 방식인 것 같아요. 원래 좀 네. 시간이 원래 제가 성인들은 2시간을 잡고 이렇게 문제도 좀 읽어가면서 생각 좀 해보시게끔 이렇게 다양하게 또 중간에 나오시는 추가 질문 같은 거 발언 중에 있으시면 또 연결해서 또 진행을 하고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는데 오늘 시간이 되게 짧다 보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야기도 충분히 좀 들을 수 있을 만큼 들었던 것 같기는 해서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네. 많으셨습니다. 네. 빨리 가셔야 돼요. 선생님이.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혹시 사진 찍은 거 보내주실 수 있으면 제가 선생님께 네. 네, 메신저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벌써 그런데 3일이야? 이게 엄청 푸짐한데? 애들이 아주 그냥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렇게 세트로 막 주니까 과자. 애들한테 비싼 샤프보다 저게 더 주도 어땠어? 좋았지? 좋아하는 쭉 다 읽을 거 가까이 그치. 읽고 하면 조금 더 무슨 얘기인지 잘 그게 되지. 근데 어떤 이제 자꾸만 해버릇해야 이제. 우리 독서 토론했어요 오늘. 가세요. 네, 강사 모셔갖고 교육청에서 무료로 이렇게 해주는 강사 사서 선생님이 신청해갖고 아버지의 해방일지 이거 읽고 그러니까 1학기 때 책 사서 주고 읽고 오라고 해서 오늘 이 책에 대해서 토론했지. 안녕하세요. 좋았어. 힐링 될 것 같아요.
가셔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어요. 급해? 애가 아파요. 네. 아, 45분이네. 저도 결혼한 거라고 결혼식을 하고 우리 중국 선생님, 결혼식 한다고? 여기? 아, 결혼 안 하셨어요? 하신 거 같은데 저는 시간 맞을 아.